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4급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케팅, 무역, 유통 과정 소개하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업인 만큼 우리 간략하게 오픽이라는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인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오픽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우리 오픽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오픽은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까지 나오는데요. 자, 구두로 보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인데 인터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뭐 앞에서예요? 바로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이 말로 말씀하시고 그걸 녹음으로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픽 시험에는요,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본 시험에 앞서서 첫 번째 설문조사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가 난이도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험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일단 첫 번째, background survey, 즉 설문조사하는 내용에서는요. 뭘 묻냐? 여러분의 신분과 거주지, 그리고 취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십니까?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요렇게 여기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사내에서 근무하는지 재택근무인지 해당 사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학생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인이니까 아니요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주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신분과 거주지에 대한 내용 1번부터 3번까지 나와요. 자, 설문조사는 본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주어진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4번부터 7번까지 취미, 여가생활, 운동, 휴가 관련해서 자, 12개의 항목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의무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 12개를 4번부터 7번 안에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각각의 문항에 자, 몇 개 선택해야 되는지 이렇게 괄호로 나오니까요. 좀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고 아무거나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기 쉬운 재밌는 화제들 또는 말하기 쉬운 화제들 위주로 선택을 하셔야지 말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나오죠. 영화 보기부터 요리 관련 프로그램 시청하기까지 나오는데요.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자, 뭘 선택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취미나 관심사 선택도요. 1개 이상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양한 취미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잘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에요. 자, 운동.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하기 쉬운 운동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팁을 드리면요. 여럿이 하는 운동보다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면 훨씬 더 설명이 쉽습니다. 여럿이 운동하는 거 축구나 농구 같은 그런 게임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게임의 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말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예를 들자면 조깅이나 걷기 등등등으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휴가나 출장 다녀온 경험. 국내, 해외 또는 집에서 보내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1개 이상 선택해서 4번부터 7번까지 총 12개를 선택을 하자.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죠. 두 번째 특징 뭐였습니까? 바로 자가 난이도 선택입니다. 자, 말 그대로요. 여러분의 레벨이 어떤지 스스로 측정하시는 그런 섹션이 되겠는데요. 자, 요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각각 녹색 버튼 옆에는요. 어떤 단계인지 자, 나는 10개 단어로 말할 수 있다. 나는 굉장히 복잡하게 말할 수 있다. 즉 1단계서부터 6단계까지 해당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버튼을 누르시면요. 난 이 정도
정도로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샘플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4급을 공략을 해주신다면 최소 3급에서 6급까지 사이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권장은 요 두 가지가 권장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이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5, 6단계도 가능한데요. 여러분 4급을 원하신다면 요 안에서 해주시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오픽 시험의 레벨은요. 레벨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7단계인데요. 이 중에서 IM은 1, 2, 3로 또 나뉩니다. 근데 여러분은 상관없이 4급 IL Intermediate Low를 겨냥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오픽 강의도 그걸 위주로 이렇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오픽 화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렇게 어떤 문제 풀이 중인지 4번 문제 풀이 중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즉 문제를 들으실 때요. 이 에바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말을 할 건데 2번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냐?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면 들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번, 2번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2번 다 들으면서 내가 첫 번째 들었다고 해도 2번째 들으면서 내가 어떤 화제로 공부했더라? 리마인더 해주시는 게 준비 딱 되시겠죠. 그래서 2번 다 리플레이 버튼까지 누르면서 들어라. 그리고 리코딩이 시작되면, 즉 녹음이 시작되면 이렇게 빨간 버튼이 뜨고요. 다 끝나시면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문제로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픽이란 시험 조금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직장인 오픽 4급 공략하는 이 강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4급 IL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자가 난이도 3에서 4단계를 선택하시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100% 맞춤 특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4급을 위하신 분들한테 딱 맞춰서 그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또 답안도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일단 우리 난이도 3단계에서 4단계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자기소개는 100%입니다. 1번 여러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3컴보로 나와요. 3컴보라는 건 토픽 하나를 가지고요. 연달아서 그 토픽하고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연달아서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원으로 표시를 했을 경우에 회사에 관해서 설명해봐라. 뭐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연달아서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3컴보가 나오고요. 자, 7번까지 풀고 나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난이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즉, 자가 난이도 선택을 내가 너무 어렵게 잡았다. 그러면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너무 쉽게 한 것 같다. 그렇다면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번까지 푸시고 이렇게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부터 또 15번까지 갑니다. 즉, 1번부터 15번까지 여러분 문제 15개를 푸시게 된다는 거죠. 역시나 3콤보로 주어지고요. 마지막 2가지만 롤플레이가 나온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강의 특징 바로 이건데요. 최근 2년 빈출 문제를 엄선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가장 많이 출제된 그런 문제들 위주로만 여러분한테 20강을 알차게 제공을 해드린다는 건데요. 자, 보시면요. 예를 들자면 설문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음악 감상이 244회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 토픽 가지고요. 217회 출제됐고요. 롤플레이 컴보 같은 경우에는 MP3 플레이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행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 이 화제를 가지고 3컴보 문제 당연히 다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 요즘에 최근 동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익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강의 커리큘럼 특징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말 그대로
문제로 보시면 될 건데요. 자, 정리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가장 최다 출제 문제 그리고 2년간의 그 최다 출제된 문제들을 엄선해서 구성한 내용, 거기에다 플러스로 직장인이 선호하는 설문 주제를 수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술집 바에 가는 내용, 아니면 뭐 커피숍에 가는 내용,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호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강은요, 총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자, 화제들 쭉 보시다시피 다양하게 준비가 되었고, 이것들의 특징, 당연히 다 최다 빈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오픽 출제 문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 만약에 내가 난이도 3, 4단계, 즉 4급을 원한다면 3, 4단계가 권장, 자가 난이도 선택 단계라고 했는데, 자, 요걸 선택했을 때 총 15개 출제 문제 어떻게 나올지 좀 샘플을 가지고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자, 일단 자기소개 1번 문제는 100%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분 또는 거주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취미에 대해서 묻는 문제, 뭐 여가 생활이나 운동에 관련된 거 등등등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자, 12개의 항목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쵸? 설문조사에서 12개의 항목 중에서 최소 한 가지는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3컴보로 나니까 3문제는 확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9문제까지 다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돌발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고 롤플레이 문제까지 여러분 연기하시는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다뤄볼 거니까 앞으로도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예를 들자면요. 자기소개 문제.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100% 1번으로 나온다고 했고요. 두 번째 거, 신분이나 거주지, 3컴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즉, 직장인으로 표시했을 경우에 첫 번째, 자, I would like you to tell me about your company. 회사 소개해 주세요. 즉, 회사하고 관련되죠. 직장인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tell me about the project you work on. 당신이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요, 당신이 특별히 처음 했던 프로젝트에 관해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즉, 다 회사에 관한, 직장인에 관한 내용으로 연달아서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3컴보 문제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다른 것도 볼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취미 활동을 영화 관람으로 하셨을 경우에 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무비를 좋아하는지. What types of movies. 그쵸? 영화 관람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What do you normally do when going to see a movie? 그쵸? 영화 보러 갔을 때 보통 뭐 하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 묻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봤던 영화까지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도 주어집니다. 이해하셨죠? 자, 3컴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나 좀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의 그 명절들의 명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그 중에서 특별히 한 명절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뭐 등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은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연보기 마찬가지로요. 똑같은 공연보기라는 화제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I want to watch a performance with your friends.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공연보기라는 그 화제를 가지고 롤플레이 하는 거예요. 즉 연기하는 내용인데요. 자, call the ticket office. 그죠? 티켓 오피스에 전화를 하세요. 티켓 창구에 전화를 해서 3-4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즉 영화 관람에 대한 3-4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주어져요. 영화 공연 보기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결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마지막 과거의 경험 중에 공연 보기하고 관련된 어떤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라는 문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한 가지 토픽으로 3컴보 역시나 롤플레이도 나올 수 있다. 또 2콤보 같은 경우에는요. 영화 보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예시 중에 하나니까요. 좀 참고해서 아시면요. 어떤 종류의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지 묻고 그 다음에 3-4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 연달아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요.
자, 우리 마지막인데요. 꿀팁입니다. 꿀팁이 뭐지? 여러분, 저희 강의가 20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매 강마다요, 제가 이렇게 꿀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꿀팁을 보시면서 좀 힌트, 재미있는 팁을 가지고 가시고 좀 공부하는데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의 팁은 이겁니다.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오픽 레벨 취득 확률이에요. 즉, 자, 아까 제가 권장 자가 난이도는 3에서 4단계라고 했죠. 근데 5, 6단계도 선택하셔도 IL 받을 수 있냐 없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얼마나 확률이 있는지 그 단계에 따른 거 확률 보실 건데요. 일단 그냥 막 확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오픽 카페, 그 다음에 어학원에 계시는 수강생분들하고 또 강사분들, 그 다음에 삼성 계열사, 삼성에서 오픽을 보죠. 그래서 이 계열사의 분들 다 합해서 다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난이도 3, 4단계 권장 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요. 자, IL을 두 번째로 많이 받았더라. 다른 단계를 보셔도요, IL 이상입니다. 여러분 4급을 공략하시던 그 이상으로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요, 1, 2, 3, 2, 4, 5, 6 쭉 나오겠죠. 이 안에 있습니까? 네, 없어요. 즉,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4급 받기가 좀 어려워요. 확률이 좀 낮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파이 그래프죠.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 3, 4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23%를 받았어요. 꽤 많은 숫자죠?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레벨이 바로 이 3, 4단계라고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5, 6단계는 1%밖에 안 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4급을 원하신다면 3, 4단계로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5, 6단계 거의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4급을 원하신다면요, 5, 6단계 선택하시면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하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나는 4급보다 조금 더 3급, 2급까지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요, 어떤 그래프냐면, 자, 지금 13년, 14년, 15년 8월까지 이렇게 수집된 내용인데요. 우리 IL 단계, 자, 26%.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각각 연도에서, 각각의 해에서 가장 많이 취득한 점수인데요. 13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원하시는 4급 공략하셨던 분들, 4급 받으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20%죠? 그리고 14년도는 IM 받으신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15년은 IM2 받으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즉, 시간이 갈수록 학생분들의 실력이 좀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 IL 이상은 다 받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3년 동안 IL을 취득하신 분들은 한 20% 정도는 있더라까지 좀 참고해서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OT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좀 본격적으로 본강의에 대한 내용, 토픽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스토리를 구성하고 그 답안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